와, 정말 제가 상상한 그 이상이에요. 한국에는 서울, 부산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이런 곳이 있을 줄 몰랐어요. 너무 멋져요. 여기 한국에 처음 방문한 여행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녀는 서울, 부산도 아닌 처음 들어보는 지역을 관광하기 위해 멀리 이란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가 도착한 곳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문클입니다. 오늘은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이란 미녀 여행 유튜버의 사연입니다.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즐거운 시청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란 테헤란이 살고 있는 나디아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생이며 여행 유튜버로서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저희 이란은 교육을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에 대한 기대가 크시죠. 그래서 학기 중에는 학업에 전념하고 있고 주로 방학 때 제가 원하는 취미 생활인 여행을 즐기다 보니 시작한 지는 꽤 됐지만 이제 1만 명의 소소한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한때 여행 유튜버가 유행이어서 저희는 따로 클럽을 만들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클럽에는 제가 너무 부러워하는 100만, 50만 유튜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1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저는 소소한 존재인 거죠. 현재 클럽에서 제가 제일 꼴찌거든요. 부모님은 그런 모임에 왜 나가느냐고 그 시간에 공부하라고 하시지만 학업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저의 유일한 낙이니까 저는 부모님의 잔소리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매월 정기 모임에 참가했어요. 또 제가 워낙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클럽 모임에서 다른 유튜버들의 여행 이야기만 들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가 마치 여행을 다녀온 듯한 대리만족을 느끼니 클럽에 참가하는 날은 너무 신났어요. 그날도 정기 모임이라 전 제일 먼저 도착해서 다른 멤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되자 하나둘 도착했고 우리는 서로의 유튜브를 잘 보고 있다며 재미있었겠다, 힘들었겠다 등 서로 안부 인사를 했어요. 사실 이번 모임에 나오기 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학기 중에도 이란 내 지역을 방문하고 소개하면서 소소하게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학기에는 학과 프로젝트 시험을 준비하느라 이란 내의 소소한 여행기 촬영도 못하고 몇 달 동안 거의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있어서 솔직히 모임에 나오면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걱정이 돼서 모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나와보니 오히려 자극이 되더라고요. 다들 열심히 영상 촬영해서 올리는 것을 보고 이번 시험만 끝나면 해외 어디든 꼭 가야지 다짐을 했어요. 다른 멤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와 가장 친한 사라가 도착했어요. 사라는 저의 지금 목표인 30만 유튜버인데 워낙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 지금은 잠시 휴학을 하고 아예 여행 유튜버로 전업해서 세계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거의 매주 영상을 업로드하더라고요. 게다가 영어, 일어, 프랑스어 등 몇 개의 언어를 구사할 정도로 머리도 좋아 보였어요. 사라가 도착한 뒤 우리는 반갑게 인사하고 식사를 하며 다들 서로의 여행기에 관해 얘기했어요. 여행기에 할 말이 없던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를 즐기며 사라가 본인의 여행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지난달 정말 엄청난 곳에 다녀왔다고 했어요. 아직 편집 중이라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데 올리기만 하면 정말 조회수가 엄청 오를 것이라고 하면서 흥분하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다녀온 곳은 아시아의 한국이라는 나라였어요. 유튜브 보는 게 일상인 저는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죠? K-팝, 한국 드라마, 요새는 한국 음식에까지 유튜브에는 정말 없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서울 그리고 요새는 부산도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을 다녀온 줄 알고 별 기대를 안 하고 듣고 있었어요. 하도 많이 봐서 서울의 남산, 경복궁, 한강 등 이제 웬만한 곳은 안 봐도 눈에 선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녀의 입에서 나온 곳은 뜻밖의 장소였어요. 한국 여행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곳이었어요. 그곳은 바로 순천이라는 곳이었어요. 사라는 지난달 한국의 국제 순천만 정원 박람회를 다녀왔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그녀의 열정적인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우리 모두는 그녀의 이야기에 빨려들었어요. 사라는 아직 편집 전인 한국에서 찍어온 영상과 사진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저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곳은 한국의 수도도 아니고 열차를 타고 가야 하는 시골 같은 지역인데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꾸며놓을 수 있는지 정말 어메이징했어요. 사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제로 가서 보면 어떨지 너무 궁금하고 흥미가 생겼어요. 한국의 아름다움과 문화에 대해 저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임을 끝나고 집에 온 뒤 저는 바로 인터넷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많은 영상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몇몇 영상들을 볼 수 있었어요. 영상을 보니 정말 너무 가고 싶어졌어요.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해서 평생 꼭 한번 한국을 가보고 싶었거든요. 미지의 곳이지만 한번 다녀온 친구도 있으니 사라에게 미리 사전 도움을 받아서 다녀오면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사라에게 전화를 걸어 제 결정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라는 순천만 정원 박람회가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마음먹었으면 박람회 기간이 끝나기 전에 꼭 가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저는 1년 내내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냥 미루다가 겨울에 갔다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진 않았어요. 순천만 정원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유튜브 채널에서 그 경험을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곧바로 티켓을 예매했어요. 다행히 시험도 끝났겠다. 부모님도 별말 없으셨죠? 비행기를 예매하고 사라의 추천에 따라 한국의 문화와 아름다운 풍경을 소개하는 여행 시리즈를 계획했어요. 아무 계획 없이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한국으로 여행 가서 실제로 쓸 수 있는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밤새 공부하는 저를 보며 부모님께서는 학업도 그렇게 해보라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문화와 아름다움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을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한국공항에 도착한 저는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와 첨단 시설의 로봇들이 다니고 있고 이렇게 깨끗한 공항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종이가 아닌 스마트 체크인이라고 하는 QR코드로 입출국 절차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정말 놀랐어요. 또한 공항에서 지하철로 바로 연결돼 있어서 저는 바로 숙소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서울역으로 가서 처음으로 KTX라는 고속열차를 타게 됐어요. 역 내부는 엄청 크고 깨끗했어요. 처음으로 고속열차를 타게 된 저는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열차에 탑승해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들어가는 입구 통로에는 커다란 자판기가 있었는데 신문과 책도 비치되어 있었고 옆에 물 자판기는 심지어 무료였어요. 이란에서는 어딜 가든 생수도 돈 주고 사 먹어야 하는데 물이 무제한 공짜라니 정말 놀라웠어요. 입구를 지나 객실로 들어가자 KTX의 내부는 마치 비행기기내 같았어요. 자리에 앉으니 의자는 마치 영화관에 앉아있는 듯한 편안함을 주었어요. 발을 뻗을 수 있을 만큼 넓은 자리와 주변 환경이 너무 쾌적했어요. 게다가 의자 앞에서 뺄 수 있는 테이블은 정말 편했어요. 잠시 노트북을 켜서 여행 일정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와이파이가 되는 거였어요. 당연히 유료겠지 생각했는데 무료인데다가 시간 제한도 없었어요. 한국이 IT 강국인 건 알았지만 어떻게 건물도 아닌 열차 안에서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속도도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렇게 인터넷으로 오늘 갈 곳을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열차표를 검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지나가는 유니폼을 입으신 여자 직원분에게 티켓 검사를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하니 직원분은 웃으면서 벌써 다 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상해서 제가 분명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한 거냐고 묻자 예매된 자리와 인원수가 맞는지 지나다니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간혹 맞지 않을 때 승객에게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승객의 작은 편의까지 생각하는 한국의 열차 시스템에 한 번 더 놀랐어요. 그렇게 열차를 타고 3시간 정도 오른 뒤 저는 순천에 도착했습니다. 아침부터 바삐 움직여서 너무 배가 고파서 저는 순천역에 도착하자마자 식당으로 먼저 향했어요. 사라에게 들어서 미리 알아둔 곳이 있었거든요. 자리에 앉아 식사를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정말 반찬이 쉴 새 없이 나왔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음식은 처음 봤어요. 각양각색 어찌나 색이 화려하던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어요. 그중에 저를 사로잡은 음식이 있었어요. 저는 평소 매운 것을 좋아해서 한국 김치에 대해 많이 알고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처음 본 음식이 김치 같은데 모양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앱으로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니 고들빼기라고 했어요. 김치인데 아랫부분은 뿌리가 있고 윗부분은 이파리 같은 게 있었는데 뿌리와 이파리를 같이 먹는데 맛이 특이하고 먹는 느낌도 재밌고 좋더라고요. 배추김치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밥 한 공기를 다 비우고 난 후 나가려는데 아주머니께서 종이컵으로 무엇인가를 주시며 먹고 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커피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하얀 물이었어요. 마셔보니 물이 달았어요. 뭐냐고 여쭤보자 식혜라고 했어요. 다른 여행 유튜버가 한국의 찜질방이라는 곳에서
얼음통에 들어있는 음료를 먹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음료가 바로 이 식혜였어요. 저는 한 번만 더 달라고 한 뒤 계산해 하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께서는 공짜라고 하셨어요. 게다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요. 무한리필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이란에서는 물도 돈 주고 사 먹는데 물도 식혜도 무료라니 정말 한국의 인심은 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배불리 먹고 저는 이제 소화도 시킬 겸 열심히 걸어야겠다 생각하고 목적지로 향했어요. 시골처럼 보였는데 택시를 타고 순천만정원 박람회까지 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서 열심히 연습한 한국어로 순천만까지만 말했는데도 택시기사 아저씨는 아시겠다는 표정으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아마 많은 관광객이 와서 눈치로 아신 것 같았어요. 연세가 있어 보이셨는데도 내릴 때는 저에게 해브어굿 트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분 좋게 택시에서 내려서 입구로 향했어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엄청 큰 규모에 놀랐어요. 주차장도 넓었고 버스들과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순조롭게 입장할 수 있었어요. 매표소에서 발권하고 입구를 지나 정원에 들어간 순간 정말 아름다웠어요. 화려한 한국의 정원과 예술적인 디자인에 감탄했어요. 마치 한국의 봄이 제게 안녕을 외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푸른 호수와 화려한 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옆에 비치된 안내문을 들고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안내문은 각 나라의 언어에 맞게 준비되어 있었고 지도와 QR코드도 있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어느 방향으로 돌아보면 좋은지 코스 안내도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이 넓은 곳을 반나절로는 다 못 볼 것 같았어요. 구경을 다 하고 밥을 먹었어야 했는데 시간이 빠듯할까봐 조금 걱정이 됐어요. 제일 먼저 사라가 꼭 보라고 말하던 봉화 언덕을 구경했어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정원이 한눈에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관람차를 타고 제일 마지막에 구경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미리 사라에게 들은 대로 바로 관람차를 타러 이동했어요. 대기줄을 섰는데 저 말고도 외국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구경하면서 심심하거나 외롭지가 않았어요. 언제든 물어볼 수 있는 외국인이 있으니 오히려 든든했어요. 다들 어떻게 알고 온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유튜브나 친구 소개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잠깐 대화를 나누며 관람차를 탔어요. 보통 관람차는 유아나 노인분들이 타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여기는 워낙 넓어서 다들 관람차를 탄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넓어서 관람차 운행도 동문, 서문 이렇게 따로 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관람차에서 바로 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영국 정원, 네덜란드 정원 등 강나라별로 테마를 잡아서 정원을 꾸며놨는데 정말 멋졌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탈리아 정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관람차를 타면서 내리고 싶은 곳에서 내려서 더 구경할 수도 있고 관람차가 도착하는 때에 맞춰서 플랫폼에 있으면 다시 승차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관람차에서 내려서 꿈의 다리를 건너며 구경했는데 거기에는 세계 16개국 14만여 명 어린이가 자신의 꿈을 담은 그림을 전시한 곳이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 이란 어린이도 있나 싶어 찾아보다가 눈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다리를 건너자 스카이큐브라는 곳이 등장했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타지 못했어요. 하늘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어떨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렇게 아쉬움을 안고 다시 이동을 했어요. 코스 위로 배가 지나가길래 물어보니 KTX 순천역에서 바로 배를 타고 박람회장까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서울의 한강은 알고 있었는데 여기 순천이라는 도시도 한가운데에 강이 흘러서 배로 이동을 가능하게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알고 왔으면 더 다양하게 구경해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혼자 사진도 찍고 촬영도 하다 보니 배가 고프더라고요. 중간에 한옥으로 된 곳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정말 저는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그곳은 한방체험센터라는 곳인데 입구에 들어가니 한국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도 있게 해놨더라고요. 세워진 막대기에 고리를 거는 거였는데 제 앞에 계시는 아저씨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아저씨가 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해봤는데 전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투어놀이, 제기차기, 윷놀이 등 유튜브로만 보던 한국의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저는 혼자 갔는데 다른 관광객분들이 같이 해보자고 해서 정말 불편함 없이 우리는 어우러져서 같이 놀이를 즐겼어요. 여행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한국인들은 외국인인 저에게 정말 친절하게 다가와서 말도 걸어주시고 관람차에선 앞에 계신 아주머니께서 구경하다가
힘들면 먹으라고 간식거리도 챙겨주시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정이 많다고 하던데 이런 게 사라가 말한 정인가 싶었어요. 지나다 보니 안에 텐트 같은 것이 보여서 뭐냐고 묻자 숙소라고 했어요. 가든스테이라고 해서 하룻밤을 정원박람회장 안에서 잘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세계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미리 알았더라면 예약하고 다음날까지 편하게 구경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쉬웠어요. 그렇게 카페에서 발 마사지도 받고 쉬니 어느덧 저녁이 되었어요. 밤이 되니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정원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불꽃놀이를 보니 정말 이곳이 낙원이 따로 없다고 느껴졌어요. 이란에도 이런 곳이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언제든 마음먹으면 이런 멋진 곳에 올 수 있는 한국인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호수 위를 오가는 유람선의 불빛, 물 위에 정원에 걸어 올라가는 사람들 모두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다른 나라에 와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멋진 풍경을 보고 있으니 마치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어요. 숙소로 돌아가기 싫을 정도였어요. 순천만 정원의 화려한 꽃들과 푸른 호수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국 오기 전 미리 공부한 한국어로 관광객들과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었어요. 다른 외국인과도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순천은 도시 전체가 커다란 정원으로 변한 모습이 한국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처음은 이렇지 않고 꽃과 나무만 있었는데 순천만 습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보호하려고 만든 거대 인공정원이라고 했어요. 저희 이란에도 카스피해 주변에 여러 습지가 있어서 왠지 반가웠어요. 이란도 카스피해 주변 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위를 둘러보니 아파트들이 많아서 이런 곳에 정원이라니 조금 의아했거든요. 대부분 개발로 습지를 메꿔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순천은 일부러 개발을 하지 않고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해서 꽃과 나무로 차단한 것이라고 했어요. 박람회장에서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 넓은 갯벌이 있고 갈대숲에는 실제로 조류 252종과 동식물 1600여 종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두루미 1만여 마리와 짱뚱어, 개 등도 살아있다며 다녀온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카스피해 주변과 비슷해서 가보고 싶었는데 제가 정보를 너무 뒤늦게 알아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면서 순천만 보존과 흑두루미 보호를 위해 전봇대를 뽑고 도로도 생태공원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이란 같았으면 주민들이 결사 반대 항의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렇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된 것은 한국인의 시민의식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저에게 정말 놀랄 거라며 한 가지 사실을 더 말해줬어요. 제가 구경하면서 제일 좋아했던 물 위의 정원이 원래는 차가 달리던 도로였는데 그것을 막아서 잔디길로 만든 거라고 하는데 정말 놀랐어요. 한국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원래 통행하던 도로를 막으면 그 불편함에 사람들이 난리를 칠 텐데 모두 협조해서 이렇게 멋진 정원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정말 감탄했어요. 자연을 생각하고 다른 일을 먼저 배려하는 한국인들이 이런 멋진 국제정원 박람회를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 그리고 사람들과 나눈 대화는 저에게 큰 보물이 되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겪는 색다른 문화에 멀리 한국까지 온 제 자신이 뿌듯했어요. 그렇게 습지를 못 가본 아쉬운 마음을 안고 숙소로 돌아와 다음날 이란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을 다녀온 뒤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어요. 편집하면서 영상을 보는데 또 가고 싶고 시간이 너무 적어서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어요. 아참, 영상 올린 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지금은 1만 구독자를 넘어서 1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되었어요. 제 평생 소원이었던 한국 여행을 해서 너무 행복한 경험이었어요. 이런 좋은 경험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어서 별 기대 없 영상으로 올렸는데 구독자 수가 늘어서 요새 너무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며 제가 겪은 모든 것을 구독자들 그리고 클럽 멤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제가 다녀온 뒤 클럽 내의 여러 유튜버들도 한국으로 떠났어요. 저처럼 시간 때문에 좋은 관광지를 놓치지 않게 순천만 습지도 구경하고 순천에 식당 갈 때는 반찬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니 다들 미리 다른 음식으로 배 채우지 말고 가라고 미리 알려줬어요. 그리고 적어도 하루 이상의 일정으로 잡으라는 말도 함께요. 시기를 놓친 멤버들은 내년 봄에 재개장하면 꼭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도 유튜브로 순천만 소식을 듣고 있는데 1천만 명에 가까운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정원 박람회가 10월에 폐막 후 제1호 국가정원이 됐다던데 국가가 관리하는 자연유산의 정원이 최초로 포함된 거라고 하니 제가 그런 곳에 미리 다녀왔다고 하니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이번엔 서울의 남산, 경복궁, 한강, 부산도 가보려고요. 아마 다 가보려면 몇 달은 잡아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코스는 순천으로 휴식하러 갈 거예요. 그때는 가든스테이도 하고 습지도 꼭 가보려고요. 한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사연 잘 들으셨나요? 처음 한국을 방문한 이란 유튜버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아직 순천만정원 박람회를 가보지 못했는데요. 사연자 이야기를 들으니 내년에는 저도 꼭 가보려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독문클에서는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공식 메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다음번에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 소식도 받아보세요.